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는 멘토 있던이라고 합니다. 제가 찍는 모든 영상들은 오로지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공자분들께서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취준생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짧고 굵게 떠먹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주제를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멘토링해온 수십 명의 비전공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부터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사를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대학원을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데이터 분석가가 되려면 가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가 다른 직무냐고요? 네, 사실 서로 상당히 다른 직무입니다. 이 영상은 비전공자 취준생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다 진입장벽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가 직무에 더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직무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온라인 강의부터 시작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데이터 관련 직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고 가겠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직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집부터 해야 하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적합한 구조로 적재합니다. 적재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델링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고 데이터 적재를 효율적으로 하는 일을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분석가가 하고 더 고도화된 모델링 업무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등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데이터 분석은 비교적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모델링은 특정 몇몇 문제들을 깊게 데이터로 분석하고 또 이를 기능 형태로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차이점은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명칭을 혼용하거나 또는 업무의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통해서 명확히 구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대학원을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데이터 분석가가 되려면 가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두 직무의 차이점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직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앞서 보셨다시피 데이터 분석가는 모델링 업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이미 몇 번이고 들어보셨을 머신러닝이나 통계적 모델링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차이점을 기억하면서 그럼 데이터 분석가 직무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론들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를 지원하실 때 가장 흔하게 착각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분석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엄청 화려한 통계학적 방법론들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치라고 불리는 대표값들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접해오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중심 개념입니다.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치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데이터의 퍼짐 개념이 있고 여기에는 분산, 표준편차, 범위, 사분위수 등이 포함됩니다. 너무 간단한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서로 다른 수많은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해서 볼 때 왜곡된 해석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시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쭉 나열해놓고 보는 것보다는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볼 때 훨씬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데이터 분석가가 분석 업무를 수행할 때 시간에 따라 특정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시각화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또 다른 예시로 파이 차트도 있습니다.
특정 변수를 이루는 각각의 값이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숫자 그대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분석가들은 중요한 비즈니스 지표들이 매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각화된 대시보드 형태로 회사 내 다른 팀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인 A/B 테스팅이 있습니다. 통계학의 가설검정 이론을 반영한 방법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덕트에서 특정 기능을 A라는 버전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B라는 버전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를 직접 실험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실험 플랫폼을 가지고 활발하게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곳도 있고 반면에 아예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를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론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예상하고 있으시다시피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모델링을 통해 회사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특정 기능들을 구현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으로 해결하는 문제의 유형들은 대표적으로 수치를 예측하는 회귀와 카테고리를 나누는 분류와 그리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묶어주는 군집화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실무 예시로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선택지를 개인화하여 추천해주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암과 같이 질병을 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만 하더라도 보다 더 기술 집약적인 업무가 많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왜 대학원을 가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데이터 분석가 채용에서 특별히 석사를 우대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카카오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채용 공고를 보시면 분명하게 석사나 박사학위를 우대사항으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올라와 있는 라인의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를 보시면 우대사항에 따로 석사나 박사학위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직자의 대학원 졸업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제가 네카라쿠베당토 중 한 곳에서 데이터 분석팀에 있었을 때는 총 7명 중 단 1명만이 석사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이 있었던 네카라쿠베당토 중 한 곳에서는 AI팀에서는 석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박사였고 학사는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가는 비교적 높은 이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주된 업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시각화해서 보며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핸들링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실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통계학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는 대학원 수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온라인 강의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주된 업무는 해당 회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춤화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수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머신러닝에 대한 최신 논문들을 읽으며 직접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분석가 실무에서는 이론이나 기술보다는 도메인 지식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정해진 문제를 풀고 데이터 분석가는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푼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가격 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암 진단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목표가 뚜렷한 특정 기능을 얼마나 더 잘 수학과 컴퓨터의 관점으로 구현해내는가가 주된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표가 갑자기 변화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단순히 고급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원인을 잘 찾기 위해서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가능성이 높은 가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가설이라는 건 막연히 데이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와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정리해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대학원을 추천드리고 데이터 분석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대학원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분석가는 특별히 석사를 우대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 비교적 높은 이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실무에서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이 아니라 대체 뭘 하면 좋으냐?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와 인턴을 계속해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비전공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외에도 필요하신 정보들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던이었습니다.